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닌데요. 요 시즌에 맞춰서 이제 사업계획서 쓰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몇 가지 토픽을 뽑아서 창업의 지시에 그 다음에 창검특강 1, 2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심사위원회 관심을 끄는 사업계획서. 뭔가 제목도 조금 되게 재밌죠? 예, 요 제목으로 한번 짧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마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시점이기는 한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거를 조금 일찍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창표, 초창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감이 임박해서 막 급하게 찾아보다가 이거를 들어온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께 먼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라도 쓰세요. 지금은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 뭔가 좀 더 멋진 얘기를 만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분량을 채워놔야 거기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가지고 뭔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분량이라도 나와야 뭐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빈칸을 채우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점쯤 되면은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멘토링 중에 하나가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다 썼다 이거예요. 정말 다 썼는데 난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 어떻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음엔 안 드는 거죠. 필요한 거는 나름대로 다 적었고 제가 얘기한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강의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도 필요한 뭐 비즈니스 모델이건 시장 분석이건 뭐건 정말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다 채워 넣은 거예요. 채워 넣어가지고 필요한 건 다 집어넣는데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내 생각에 봐도 이렇게 해서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보통 이제 이런 요청들이 꽤 있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친구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도 뭐 당연히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이제 나은 부분들은 있어요. 원래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글쓰기랑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도 이제 입시에 특화된 뭐 작문이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지 그런 스킬에 특화되어 있는 거지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나 하다못해 뭐 논문 같은 것들도 정작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쯤에 오는 멘토링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항상 이거예요. 초안까지 썼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썼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내면 안 되는 건가? 이 아이템이 문제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적으로는 아이템이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좀 얼마 전에도 저희 그 제자 하나가 뭐 창업 상담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아이템이 그래도 나름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해가지고 뭔가 아이템 자체는 되게 기술도 좋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계속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하고 뭔가 지원 사업도 안 되고 하는 걸 보면은 아이템보다는 뭔가 좀 근본적인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네 아이템은 여태까지 정말 나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난 그 아이템 너무 좋다고 생각하다. 근데 문제는 너야 너. 네가 이 아이템을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딴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IR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어떤 그 사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아이템이 문제인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 아이템이 뭐 그냥 일반적인 커피 같은 정말 누가 봐도 뭐 레드오션에 막 진입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표님들, 창업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 모델 자체가 그렇게까지 극악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약간 그 종류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면 자본 유난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현실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템들은 나올 만한 이유가 있고 시장에서 분명히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템이 문제인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 무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막 사가냐 그러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되게 많은 콘텐츠들을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안 보세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 실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필요 없으니까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관점인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사업으로 끌고 와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조차도 필요 없다. 굳이 뭐 내가 이 돈을 써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구입을 안 하는 이 마당에 내 제품이 무조건 좋으니까 살 거다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을 받아서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떤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만큼 사업 계획서 안에 그냥 이거 무조건 좋은 거예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보는 사람조차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써보면 쉽진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글짓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쟁이는 저고 여러분은 글쟁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니 이제 다소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쓰면 또 그런 부분들도 첨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웠어요. 다 채웠어. 이제 뭐 문제제기 집어넣고 뭐 제품 개발 계획 집어넣고 뭐 자금 소요 계획 뭐 팀 다 집어넣고 개요도 집어넣고 그림도 막 어떻게 예쁜 거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했는데 뭔가 쫙 읽어보면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 뭔가 이렇게 남한테 딱 보여주면은 그냥 무슨 사업인지 알겠다 끝. 그 무슨 사업인지 알겠다 끝. 이게 그럼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내 영역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 영역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업은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대다수의 뭐 투자자들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여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 사업화를 하는 관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태까지의 경험상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매력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평가위원을 시키는 건데, 물론 뭐 자격 미달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어떤 아이템의 전문 분야가 달라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은요. 대체로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일단 그 혹하는 매력이 부족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사업계획서 읽어봤을 때 뭐 그냥 이런 사업이구나 까지가 다인 거죠. 그리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뭐 대박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밌네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자체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떤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 이 매력하고는 달라요. 매력은 이거 재밌네 이런 느낌. 공감은 이거 사업 이거 괜찮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 이 대표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은 이거 그냥 계속 할 것 같은데 한번 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사업계획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보통 혹하는 매력이 부족한 경우는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겨요. 즉 뭐냐면은 읽는 사람도 제2의 고객, 제3의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고객에 대한 배려가 빠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사업이 이런 거다라고 같이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런 매력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에 그래요. 즉 뭐냐면은 대표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했을 때 이 사업화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요가 나올 것이고 가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대표가 얘기를 하려면은 대표자 자체가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그거를 뭔가 좀 조리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이 사람 그냥 두들겨 맞췄구나. 그냥 구색만 갖췄는데 실제로 시장을 잘 모르는구나. 이 바닥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이런 이해도가 높은 편인데 그런 분들도 사업계획서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본인이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이제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컨설팅 상담 한번 해보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거의 1시간 반 내내 그 머릿속에 있는 거 끌어내는 것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공감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 좀 근본적으로 대표의 좀 특성, 성향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좀 이건 좀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시리즈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상호배제 시간 이제 매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공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감도, 즉 시장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건 창금 특강 원으로 내일 진행을 할 거고,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제 멘토링 사례로 이제 창금 특강 2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멤버십 회원님들은 요거나 요거까지는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무료 회원님들은 요것만 이제 보시게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사업 계획서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일단 한번 딱 읽어봤을 때, 와, 이거 재밌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 이렇게 좀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면은 일단은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심을 공감으로 끌고 이 대표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으로 끌어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는 어떤 그 방법이나 스킬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매력 있는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매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꼭 뭐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뭐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물건을 사거나 어떤 그 책을 접하거나 뭔가 새로운 뭔가를 접할 때 항상 그 매력이라고 하는 요소는 항상 거의 첫인상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오랫동안 두고 보다 보면은 정말 진국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물건을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겪어가면서 얻는 그런 이제 그 좋은 그 가치라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두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원 사업에 내면은 심사위원들이, 혹은 뭐 투자 유치에 내면은 투자 유치 그 보는 위원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보면서 거의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 안 되고 보통 5분에서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력 있는 사업 계획서는 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첫인상이 별로면은 일반적으로는 만회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회는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지켜보다 보면 괜찮은 것들도 되게 많고, 모든 사람이 첫인상이 뭐 그렇게 항상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뭐 저도 뭐 소개팅 나오고 미팅 나오고 그럼 많이 까이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결혼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제가 뭐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라는 거예요. 저 또한 겪었던, 그리고 여러분 중에 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던, 오히려 혜택을 받던 그런, 그 진짜 외모만 중시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진짜 혜택을 봤었던 그런 극히 일부의 부르주아들을 빼버리면은 거의 대부분은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뭐 첫인상이 그닥그닥이거나 뭐 별로였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만회를 해가야 되는 상황들. 근데 그 만회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야, 그거야 뭐 꼭 뭐 우리가 어떤 그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사귀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업 계획서의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진짜 외모만 중시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외모를 가꿔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정말 사업계획서를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첫인상만 좋게 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뒤에 만회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첫인상을 무조건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뭐 투자 유치가 됐건 지원 사업이 됐건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어떤 그 보증 수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사업 계획서에서 첫인상은 어디서 나오냐? 가장 앞부분이죠. 일단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보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서부터 보는 게 뭐예요? 개요를 봅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보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아웃라인을 그려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첫인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개요 뒤에 나오는 문제제기 파트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로 문제제기에서 가장 세게 나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걸 소개팅으로 비유하자면은 개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호감을 느끼는 첫 만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괜찮네. 한 번 정도 더 만나도 되겠다. 그 정도가 보통 그 첫 만남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애들이야 뭐 그냥 프리패스겠지만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에서는 그냥
괜찮은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 사람 한 번 더 만나봐도 되겠다. 그럼 그때 뭐 연락 다시 해가지고 만나는 그 애프터라는 게 항상 있죠. 요즘에 애프터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저희 세대 말 같은데 애프터라는 말을 쓰는 게 있죠. 그 애프터에서부터 실제로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밥만 먹고 얘기만 해서 몰랐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애프터가 문제제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호감을 느껴도 뒤쪽이 깨면은 처음에는 되게 괜찮아 보여서 만났는데 하다못해 진짜로 잘생겼어. 그래서 처음에 만났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서 보니까 얘가 생 양아치인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는 단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평타 수준만 쳐놔도 그냥 전반적으로 아웃라인만 쳐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만 해놔도 문제제기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개팅하고 또 다른 게 소개팅은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뒤에 안 보잖아요. 근데 사업계획서는 정부 지원 사업은 다행인 게 정말로 다행인 게 개요를 봐도 문제제기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프터가 무조건 있는 소개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요를 조금 약하게 써도 내가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어쨌든 두 번째 만남에서 나의 어떤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제기라고 하는 이 매력을 느끼는 애프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개요는 뭐 외모 소개팅으로 치면 외모가 좋아야 되지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개요는 사실은 지금 사업계획서 전체로 훑어봤을 때 전체로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1장부터 2, 3, 4장을 다 쓰고 나서 그게 완성이 돼야 사실은 개요 부분은 확실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요가 너무 좀 별로다. 뭐 개요를 좀 더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거의 대다수 본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본문이 제대로 나오면 개요는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적당히 써다가 조금 이렇게 축약만 해도 꽤 괜찮게 나오고 뭐 뒤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개요를 잡을 때 조금 초점을 잘못 잡았다고는 그런 거야. 진짜 그거야말로 첨삭으로 이렇게 해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요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을 쓰는 게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문제제기를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문제제기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문제제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제기가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내 문제를 나타내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떤 아이폰을 해결을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어떤 그 핵심이잖아요. 이 문제제기 파트는 대부분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존속해야 되고 왜 지원 사업을 받아서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창업가로서, 준비된 창업가로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이 사회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야로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사이트, 기업의 비전,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가장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는 부분인 거죠. 이 인사이트가 뒤쪽에 보면 뭐 시장으로도 나가고 기술로도 나가고 뭐 역량으로 나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문제 제기를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인사이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수학 문제로 치면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뭐 인수분해로 푸는 법이 있고 완전 제곱 형태로 푸는 게 있고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게 있고 한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똑같은 문제라고 해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어떤 그 사업계획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김치찌개를 팔아도 맛집이 있고 그냥 그런 집이 있는 이유는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쓰는 재료가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청창사하고 이번에 예창표, 소창표가 서식이 달라져가지고 이번에 제발 좀 안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달라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청창사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예창표, 초창표에도 제목이 달라지고 똑같아요. 1-1은 개발 동기,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1-2에서 개발 목적, 필요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가,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고객의 페인포인트, 고객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며 그걸 당신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를 당신만의 시야로, 대표자만의 시야로 그 부분을 나타내라고 하는 게 이 문제제기에서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써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돈 받고 파는 유료 콘텐츠에서 하는 거고, 그냥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많이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MZ 세대를 위한 무슨 서비스, 무슨 제품, 무슨 플랫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MZ 세대가 굉장히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SNL 보면은 뭐 MG 오피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재밌다 그러면서도 좀 과장한 부분이 있고 약간 비꼬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그 MG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가리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치는 건 아니고, 요즘에 MG 세대라고 하는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20대 초반이 이제 20대 중반으로 가는 그 세대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 예. 그 용어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 요즘에 이제 20대 중후반 정도의 친구들을 보통 MZ세대의 대표 주자로 보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몇 년 전엔 대학생이었다 이제 직장인이 됐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몇 년 전에 그 대학생인 20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런칭한 다음에 그걸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다가 망한 사업들이 얘네들 다 직장인 됐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문제인데, 어쨌든 뭐 최근에 어떤 이슈들을 보면서 MZ세대의 사회 진출과 함께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게 뭐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정의 안 할게요. 뭐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MZ세대들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MZ세대들과 어떤 그 같이 이게 그 기존 기성세대들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요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은 뭔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통 이런 표현들을 MZ세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에서 다들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사람이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쓰냐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라서 얘를 써야 된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보통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타겟을 MZ세대라고 했지만은, 타겟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아이템 자체를 MZ세대를 위한 무슨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고, 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누구를 위한 필요성이냐는, 누구를 위한.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이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아이템이 어떤 여러분이 제기한 문제를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MZ세대에게 필요한 어떤 아이템인지, 기성세대에 대한 아이템인지, 아니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 뭐 학내, 뭐 기업 내 어떤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인지, 단순히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필요성인지, 그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게 사업계획서에 정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제품 만들어서 던지면 고객들이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가 MZ세대가 너무나도 필요로 해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목표 고객은 이제 MZ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MZ세대는 특별히 할 거 없고 기성세대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면, 뭐뭐뭐를 위한 MZ세대를 겨냥한 무슨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목표 고객은 기성세대가 써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갓난아기가 있어요. 그럼 갓난아기를 위한 우리가 무슨 젖병이나 이런 유아용품을 사잖아요. 그럼 그 유아용품은 정확하게는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아이가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돈 주고 사고 그 젖병을 사야 되는 거는 부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모유 말고 분유를 먹여야 되니까 그 뭔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객 자체가 부모가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이템을 단어로만 정의를 하면 MZ세대를 위한 무슨 서비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걸 구입하는 대상이 MZ가 직접 되면 좋지만 기성세대가 오히려 그걸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사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아야 된다, 약간 공익적인 목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B2G 사업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나오는 어떤 기업들의 어려움들, 이런 문제가 있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필요로 하는 쪽이 이제 기업이나 유관기관을 위한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B2B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의가 먼저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어떤 스토리라인이 끌어가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잘 짚었는데 이거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성세대에 뒀구나. 지자체의 기존 시스템에 뒀구나. MZ세대 그 자체에 뒀구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깊이 좀 딥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감대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매력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직접 이제 이거를 글로 보면서 이제 듣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만든 유료 콘텐츠로 보시면 되는데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싸진 않고 그리고 좀 너무 늦게 제가 런칭을 해가지고 뭐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오늘 뭐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한 필요성 이거는 비추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사업하는 거 뭐 좋은 일로 좋은 생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대다수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조금 다른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뭐 이게 무슨 뭐 마냥 뭐 유튜브를 하면서 마냥 뭐 무슨 뭐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었으면 유튜브를 아예 유료화를 안 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분명 수익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고 이제 그 수익 구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계속 유료 콘텐츠를 이제 런칭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어떤 금전적인 소득을 이제 사업이라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예, 오히려 투자 쪽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을 때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이건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공감도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잘못된 건 아닌데 뭐 지원 사업 낼 때는 이런 거는 좀 피해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좀 컨셉을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럼 의외로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 제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문제야.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어. 이게 좋아서 필요해. 이렇게만 적으셨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 80% 진짜로. 그 80% 제외한 20%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가 어떤 현상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내가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부터 끝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뽑아냅니다. 그 스토리텔링만 잘 갖춰지면은 오히려 뭐 글 조금 못 쓴다고 해서 맞춤법 조금 덜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서면평가에서 탈락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템은 이미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말은 항상 이렇게 하지만 오늘의 원픽, 저라고 또 별다른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무슨 창업의 신도 아니고 저야 그냥 뭐 글쟁이이고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쌓았던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 건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관련된 특별 강좌가 유료 강좌로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꿈 특강 쪽에 이제 멤버십만 대상으로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도대체 일주일 남았는데 어제 올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퀄리티를 높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올리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나라도 안 사겠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신경 써가지고 퀄리티 만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만든 그 강의가 역대 제가 찍었던 사업계획서 강의 통틀어가지고 가장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따구로 팔면 안 팔리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거는 이제 똥망했다고 보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제가 쓸 때는 몰라요. 강의를 만들고 강좌를 써가지고 어떤 그 강의를 구성할 때는 얘기했듯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콘텐츠로 만든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어떤 조건과 대의명분을 주고 그거를 뿌려야 되는데, 저도 뭐 상품 런칭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이번에 올릴 땐 이렇게 하면 되겠거냐고 올렸는데, 이게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올려놓고 나서 그 스마트스포 내용 보면서 야, 참 나라도 안 사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대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일을 할 때는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만 또 이제 한번 텀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하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교육받는 사람인데 이건 안 하겠다. 이런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아쉬움이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거의 문제인데, 저도 좀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질이 부족하거나 뭔가 어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잘 못하고 기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다 이거예요. 항상 힘들어요. 사업계획서 쓰는 건 항상 힘들고, 저라고 뭐 딱히 별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건 있죠. 이제 남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 일만큼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했으니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조언이나 인사이트를 드릴 수는 있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원래 컨설턴트들이 욕먹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일 아니니까 막말하거든 진짜로.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원서 받아야 되고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계속 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여러분이 딱히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서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은 일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익숙하지 않은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지원 사업이라는 진짜 그 정말 소중한 창업 자금을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거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제 정진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가 정말 포인트도 잘못 잡고 방향도 잘못 잡은 그런 거지만, 저도 또 한번 상품 올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올리는지 좀 알았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창패하고 초창패 관련된 VOD를 올리면서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구성을 할 건데,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정말로 괜찮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퀄리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썼던 거를 다 날렸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인해서 상관없습니다. 뭐 사업계획서 그거 뭐 8페이지 그거 하룻밤 새면 다 쓸 수 있고요. 막 쓰다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계속 한번 써보고 아닌데 그러고 고쳐보고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면서 사업계획서를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완성을 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지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 뒤에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 사업적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 진정성을 담아내는 방법은 창업특강 1, 2의 멤버십 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청창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디딤돌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